안녕하세요. 오늘 고민을 한 가지 가져오라는 미션을 받고 이 자리에 참석한 44살의 서울 사는 박모 씨입니다. 하는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도 하고 구원투수 역할도 하고 있는 그런 일로 밥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저의 고민은 왜 나는 못하는가, 아니 안 하는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 요청을 거부하지도 못하고 저는 왜 못하는 겁니까? 이게 고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반갑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니 조언을 지금 업으로 해주고 계시는 분께서 네. 처음으로 등장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제가 진짜 큰일 났네요. 마음에 큰 부담을 안고 시작을 하게 됐는데 주로 어떤 것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시나요?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은 일단 아프신 분들이죠. 일로 따지면 일이 잘 안 풀리거나 또는 뭐 관계로 따지면 조직 관계가 잘 안 풀린다든가 뭐 아니면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면 세상과 좀 잘 안 소통이 안 된다. 뭘 하다가 안 되시는 분들이 오셔서 조언을 구하시죠. 그러면 혹시 도움을 받고 싶은 어떤 고민 같은 게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반대로 그분들한테 나를 좀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 도와줬으면 좋겠어라든지 아니면 예전엔 뭐 경제적 도움도 있었고요. 지금은 어떤 그 사람의 역량을 내가 좀 빌렸으면 좋겠어라는 것들 흔히 말하는 부탁이죠. 근데 저는 부탁을 잘 못해요. 근데 제가 하는 일이 조언을 하고 도움을 줘서 재화를 얻고 먹고 사는 일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진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걸 거절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흔히 말하는 프로라고 생각하면 이제 금전관계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걸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 시간은 유한한데 돈을 주시는 분과 주지 않는 분에게 어떻게 보면 똑같은 역량을 쓰게 되는 거죠. 물론 한쪽은 장기적으로 가고 한쪽은 단기적으로 가지만 이게 제 개인적으로는 매우 많은 에너지를 소모시키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 또래 동기들에 비해서는 살이 없습니다. 살찔 겨를이 없습니다. 네, 그런 부탁을 많이 이제 듣고 있고요. 저는 또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탁을 하고 싶어 하는데 잘 못해요. 상대방한테 폐가 될까봐, 싫어할까봐. 예, 그 거절하게 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고민하게 하는 걸 싫어해요. 제가 자주 쓰는 방법인데 되게 바쁜 척을 일찍부터 해요. 진짜 사실 그거 별거 괜찮네요. 없어. 그러니까 사실은 나의 오늘 할 일은 넷플릭스에 어떤 드라마 한 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거야. 근데 그러려면 사람들한테 방해를 안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보통 한 2, 3일 전에 밑밥을 깔아요. 나 사실은 뭐 지방에 출장을 간다든가 아니면 내가 지금 너무 바쁜 게 뭐 마감이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먼저 밑밥을 깔고 그날은 그냥 쉬어요. 네. 그럴 수 있구나. 그러니까 거짓말인데 어떻게 보면 거짓말. 근데 이게 고민이 된 이유가 상처 때문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부탁을 했을 때 사실 바쁜 척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바쁘다라는 걸 많이 아시는 분들도 그쵸. 요청할 때가 네,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보통 한 번에 만남에 2시간 정도를 쓰는데 2시간 동안 탈진이 될 정도 집중을 해요. 근데 그러고 나서 감사한 마음이나 뭐 이런 것들이 물론 느껴지긴 하고 진심도 느껴지긴 하지만 간혹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거나 너무나 당연시 여기시는 분들을 만나면 이게 상처가 되니까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가다간 생각을 못 하겠구나. 이렇게 생활을 못 하겠구나. 그 시간이면 나도 좋아하는 책도 보고 영화도 보고 음악도 듣고 할 수 있는데 잠도 잘 수 있고. 근데 이런 게 이제 계속 반복되니까 나는 왜 거절을 못 하지? 왜 스케줄이 막 3주 뒤까지 계속 꽉꽉 차 있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이제 지치더라고요. 육체적으로 지치니까. 그래서 거절을 하는 법을 사실은 배우고 싶은 게 우선이고요. 네. 반대로 나도 뻔뻔하게 요청하고 싶다. 당신 나한테 도움 받았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네. 도와줘라고 말하는 거를 잘하고 싶은데 네. 저도 누군가의 조언이 필요해요. 이거 오늘 무책임하지 못하겠는데? 일단 저는 듣고 그냥 하나 생각난 건 네.
굉장히 여러 종류의 질문을 받으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큰 뭐 카테고리 안에서의 질문이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그거를 거꾸로 이제 본인이 허브가 되셔서 네. 그 밑에 상담 전문가들을 연결을 해주세요. 오. 네, 뭐 요거는 이 사람이 더 상담을 잘해줄 것이다. 뭐 이건 이 분야는 나보다 저 사람이 잘해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머릿속에 몇 명을 딱 만들어 두시고 연결만 거의 해주시고 미나리님한테. 어떡하죠? 다 저에게 오시나요? 저를 이제 유료로 하면 되겠네요. 좀 해보다가. 네. 그래서 그렇게 좀 보내시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고요. 네. 야,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지금 권한 위임을 하라는 거거든요. 네. 권한 위임에 그렇죠.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뭔가 질문을 던졌을 때 좋은 답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자꾸 몰려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안 가리고 뭐 어느 분야든 자꾸 상담을 다 맡기게 되는 거니까 점점점 그 대답해줘야 될 가지수와 그런 것들이 늘어나는 건데 그걸 그렇게 다 좀 세분화시켜서 넘겨버리면 네, 본인에게 돌아오는 질문은 한정적으로 딱 필요한 것만 답변해주면 조금 에너지가 덜 들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그거랑 비슷해요. 히어로의 딜레마? 맞아요. 오. 다 해결해 주니까. 히어로시군요. 네, 뭔가 세례받은 기분이네요. 네. 그 영화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나오잖아요.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내가 좀 잠을 안 자고 내가 몸이 부서지더라도 내가 저기에 갔으면 저 사람 살릴 수 있었는데. 또는 그게 웬 오지랖이야. 내 몸 챙겨야죠. 그렇죠. 제 별명이 박지랍입니다. 어감 굉장히 저희 세네요. 어머니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죠. 네가 고민하지 않아도 돼. 네. 안 될 놈은 안 되고 될 놈은 되는 건데 왜 네가 나서 뭐 이런 말씀. 저도 사실은 그게 그 오지랖이 너무 심해서 저도 김지랖이었는데 각계의 지랖들께서 네, 보셨어요. 너 좀 욕 같다. 그 오죽하면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 제발 좀 오지랖 좀 그만 부리라고. 왜냐면 제가 그것 때문에 몸 상하는 게 보이니까. 또는 저 사람은 안 원해요. 저 사람은 안 원하는데 얘기를 듣다 보면은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내가 이거 한마디 해주면은 저 사람이 뭔가 진짜 거기서 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오죽하면은 그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제가 막 뭔가를 막 해줬어요. 그 사람 모르게. 그 사람이 내가 해준 거 몰라도 돼. 근데 저 사람이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걸 막 했는데 어느 순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모르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본인이 한 걸로 아는 거야, 다. 본인이 벗어났고 맞아요. 본인이 자기 능력으로 이걸 다 한 걸로 알게 되면서 뭔가 매스컴을 타고 이제 이러면서 이 사람이 막 잘난 척을 한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거 보면서 주변 친구들이 나는 근데 그거 좋았어. 왜냐면 그 사람이 어려운 거에서 벗어나서 밝아졌으니까 좋아졌으니까 좋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되게 안 좋게 보이는 거야. 그렇죠.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손해보는 것 네. 같고. 근데 그게 반복되면서 어느 순간에는 막 그런 게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게 알려지니까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고민 있으면 찾아와. 그렇죠. 네. 그리고 점점 귀찮아지죠. 네, 점점 귀찮아지는데 나도 그걸 마다하지 거절을 못해. 못하고. 왜냐면 나도 저 사람과 비슷한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 당시에 나의 이제 자꾸 감정이입을 하는 거죠. 그렇죠. 대입을 하는 거죠, 나랑. 내가 저 때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줬으면은 분명히 더 좋아했을 건데, 벗어났을 건데라고 하면서 그걸 거절을 못 하는 거예요. 페이스북에서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게 참 속상했는데 어떤 분이 패친이 저랑 친구를 끊으신 거예요. 어떤 댓글 때문에. 제가 이제 앞으로 저는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컨설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료 부분이 있습니다라는 걸 얘기를 했어요. 네. 기억나요. 네. 근데 이제 어떤 분께서 그럼 그거는 아니지 않냐. 도와주기로 마음 먹었으면 계속 도와줘야지.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댓글을 썼거든요. 지금까지 절 한 번도 본 적 없는 상태에서 찾아오신 분들께 주차비, 음료수, 밥값을 내면 냈지 그분들한테 일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 좋은 손님으로 대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얼굴 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서로 말을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패친을 끊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직접적으로 온 첫 번째 케이스지만 제가 그 부탁을 못하거나 거절을 못하게 된 계기가 저를 보지 않은 사람들도 저에 대한 일방적 기대감이 생긴 거죠. 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저는 이제 시간이 없거나 바쁘거나 이러면 이 사람은 자기한테만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배신감이나 서운함이 발생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그 마음까지 쓸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네.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든 그리고 제가 그분의 평판을 기대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어느 날부터 이게 몸의 습관이 돼버리니까 네. 아까 이제 제가 말씀하실 때 그 제이크님 말씀하실 때 오늘 정말 이 대낮에 내가 소주 한잔 하고 집에 들어가야 되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계속 나는 일해야 돼라는 네. 게 있는 거죠. 근데 눈먼 자들의 도시에서는 눈뜬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쵸. 네. 멋진 비유. 네. 제가 항상 그걸로 그 우울증과 많이 싸워온 부분이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왜 변하고 싶다고 와서 많이 말을 듣고도 변하지 않는가? 왜 또 설득해야 되는가? 근데 이거를 못 버리겠는 게요. 아까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경을 쓰면 이 사람 될 수 있는데 네. 내가 들어주면 내가 도와주면 이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이거를 못 버리겠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도 미래니까 모르는 건데 나는 네. 보이는 거잖아요. 그쵸. 그게 갈수록 심해져서 요즘엔 다시 산속으로 들어가고 싶다. 저는 이런 종류의 고민을 들으면 너무 속상해요. 보통 이제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정말 공감해주고 좋은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이 본인은 민폐 끼치는 거 정말 못하는 성격이에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부담이 될까봐 다른 사람한테 부탁도 못하고 그리고 나는 거절을 못하니까 계속 또 질문을 받게 되고 힘들게 계속 에너지를 주기만 하죠. 받지는 못해요. 근데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그 정작 이 좋은 사람들은 맨날 너무 힘들어요. 그게 반복돼요. 방금 전에 그 산 속에 들어가야 되나 공감을 했던 게 뭐냐면 안 돼. 그러다가 진짜 힘들면 저도 산에 갔어요. 절에 가서 그냥 한가롭게 풍경 소리 나고 이제 그 스님들 그 불경 외우는 소리 나고 바람 잘 불어요. 거기 가면 또 그렇죠. 거기서 절에 가서 낮잠 자다 오는 거. 예요. 그게 힐링인 거야. 그러니까 나도 얘기를 못 하는 거야. 딴 사람한테 누군가 내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얘기를 하면은 제가 고민을 들어봤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그걸 감당해야 되는 그 무게라는 걸 느끼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이제 그 무게를 계속해서 누르고 압축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내가 하는 고민이 저 사람들한테는 모두가 하는 고민처럼 가벼울 수 있겠지만 가볍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고민의 무게 자체는 엄청나게 무거워서 누구한테 그 고민을 이렇게 안겨주기가 싫은 거야. 저는 어쩌면 내 고민을 얘기를 할 때 이거를 풀다라는 건 기대하지 않고 네.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를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정체를 좀 공개를 해주셔도 되지 않을까요? 네. 누구십니까? 네. 도대체 누구세요? 그러니까 산에서 나온 지가 이제 한 3개월 됐는데 네. 그전에는 와일드울프라는 필명을 썼었어요. 네. 그리고 지금은 페이스북에서 박종윤이라고 이름을 쓰고 있고요. 저는 온라인 기반, 이커머스 기반의 회사들을 컨설팅하고 있는 아스트라페 박종윤 대표라고 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직업이 반갑습니다.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었어요. 네. 왜 어떤 분들은 저를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어떤 분들은 대표님이라고 부르고 많은 분들이 다 저랑 조언과 조언을 주고받는 관계로 만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 제가 리드를 해주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들의 의식을 끌려가는 저를 보게 된 거죠. 그들의 의식에. 저 사람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계속. 그러다 보니 나한테 좀 불편하고 부당하고 때로는 이건 정말 아닌데 누군가가 들으면 만약에 정말 친한 친구가 옆에서 들으면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해? 왜 이렇게 손해를 봐? 라고 하는 것도 그 사람 마음이 다칠까 봐. 이게 이제 예전엔 좁았다고 한다면 다시 제가 새로운 이제 길을 가려고 하다 보니 나와서 많은 분들을 만났거든요. 근데 다시 이게 다시 또 많은 증상으로 생겨나는 거죠. 네.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정말 아이러니한 질문이 있거든요. 행복하십니까? 왜 그렇게 물어보냐고 물어보면 네. 안 행복해 보인대요. 네. 당신처럼 사는 거는 살 게 아니래요. 왜 그렇게 많은 고민을 하고 왜 그렇게 깊게 생각하고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일을 처리하고 왜 자기 일처럼 하고 그러니까 너는 왜 그렇게 사니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근데 전 너무 아이러니인 게 오지랖이다. 그걸 물어보는 사람이 저한테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행복이라는 거를 그 비교에 의해서 판단하고 비교에 의한 상대 가치로 판단한 다음에 저한테 자꾸 들이댈 때 그것도 저를 힘을 빠지게 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러 온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차라리. 아무 말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왜 나는 거절하지 못할까라는 게 되게 모순적인 상황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 사람에게
이제 거절하게 되면 또 나쁜 사람이 되는 것도 싫고 또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지만 또 거절하고 싶은 욕구가 강한 이유는 저 사람 중에 누군가는 또 고마움을 모를 것도 알고 배신감을 스스로 혼자 느낄 수도 있고 나중에 저를 원망하는 사람도 생겨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 꼭 한번 이 얘기는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는 게 세상이 우리의 만남은 당신의 선택이지 그리고 나의 선택이지 누구의 책임을 요구해서는 안 되는 만남이라는 거를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각자의 선택에 의해서 생겨지는 미래고 세상이잖아요. 네. 근데 그 선택을 해서 만난 관계에서 저의 조언을 제가 선택하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하거나 네. 또는 저의 조언을 선택한 다음에 자기가 느끼는 실망감이나 이런 것들을 또 원망하거나 이런 걸 또 대놓고 보여주거나 이런 건 좀 조언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이연사 외치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부터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만약에 원망이 생길 땐 제이크한테 원망을 해라. 네. 대신 들어드립니다. 대신 제가 원망을 들어드릴게요. 네. 네. 제가 지난번 예고편 네. 프롤로그에서 그 말 했잖아요. 모든 질문은 그 자체로 답이 된다. 답이 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네. 이 이야기를 계속 다른 고객분들 아니면은 계속 조언을 구하는 분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좀 청취를 할 수 있게 링크를 딱 프로필에 제가 걸어놔야 될 것 같아요. 공통분모라고 말씀하시니까 네. 똑같은 과정인데요.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개인이 됐건 회사의 사장이 됐건 뭐 창업자가 됐건 요즘 유행하는 스타트업 뭐 하시는 분들이 됐건 간에 뭘 찾고 가시냐면요. 자기가 이 일을 왜 좋아하는지를 찾고 가세요. 대부분 저한테 오실 때는 아파서 오는데 아픈 이유가 뭐냐면 더 이상 재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재미는 어디에 있냐면 맨 처음에 있거든요. 맨 처음에 그 일을 시작한 이유에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이 방송이 50회, 100회가 되면서 누군가들이 왜 빨리 방송이 안 들어와? 막 왜 업데이트 안 돼? 왜 이런 내용은 내가 지난번에 다뤄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다뤄져? 이렇게 되는 순간 내 재미가 사라질 수 있잖아요. 그쵸. 네. 근데 그렇게 재미를 잃으신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재미를 찾아드리면 절반이 해결돼요. 그리고 내가 이걸 왜 재미를 느끼는지 생각해보면 이걸 보고 좋아할 사람들의 그 좋아하는 반응들에서 희열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는 걸 보고서 좋아하는 사람들을 잊고 살았던 거예요. 왜냐면 일은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쵸. 그 돈은 사람한테 있는데. 그래서 거기까지 가면 거의 90%가 끝나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요즘 말하는 마케팅 같은 게 들어가는 거지. 자기의 존재감, 그걸 업의 본질이라고도 말하는데 그거 찾으시면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을 찾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스스로 찾은 다음에 즐겁게 좀 더 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부스터적인 게 필요할 때 저 찾아오시면 저도 정말 기쁘게 그럼 나한테 돈을 줘봐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자기 자체에 대한 정체성을 잃고 오시는 상태니까 어떻게 돈을 받아요.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지금 업도 안 되는 사람인데 그런 부분들. 저는 이제 싶어요. 힘들었을 때 저한테 가장 크게 도움됐던 얘기가 뭐냐면 주제 파악부터 하라고. 네가 뭘 잘하는지, 네가 뭐 하고 싶은지, 네가 뭘 할 수 없는데 그거 가지고 사기를 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하고 그 선을 그라고. 저런 멘트를 배워야 되는데. 네. 이거 훌륭하게. 근데 그게 저한테는 되게 아팠어요. 그 얘기 자체가. 왜냐면 그 당시에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넘어서 과분하게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그분이 보기에는 거기서 실력이 떨어지는 것들, 그 다음에 얘가 쳐내기에는 힘이 모자란 것들이 보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긴 그렇고, 좀 이렇게 좀 직설적으로 딱 얘기를 해 주신 거야. 너 뭔가 사기치고 있다고. 근데 그게 나는 뜨끔했던 거예요. 나 분명히 사기치고 있었거든. 내가 잘한다고. 근데 그것들을 정리를 하고, 다 걸러내기 시작하니까 그제서야 내가 뭘 제일 잘하는지 그리고 제일 잘한다는 거는요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해요. 왜냐면 즐겁게 한다면 더 길게 할 수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즐겁게 할 수 있는 거 또 힘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재밌게 나올 수 있는 것들 찾다 보니까 이제 지금 디자인 하고 있잖아요. 디자인 하는 것에서도 저는 토탈 디자인 합니다. 이것도 하고요. 영상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아예 그냥 간단하게 딱 줄여버린 거예요. 왜냐면 나머지 부분들은 더 잘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놔야겠다.
그분들하고 같이 일을 해야지 내가 이분들도 만나고 그분들을 통해서 더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오히려 다른 가능성이 또 열리더라고요. 제가 광영님 저런 부분이 팬이에요. 그러게. 거의 비슷한 답에 도달해 있는 상태예요. 어. 저도 예전에는 뭐 온라인 마케팅을 누군가 저한테 얘기를 하고 뭐 어떤 사람들은 이커머스 전문가, 뭐 운영 전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그냥 이 컨설팅이라는 그 조언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돈이 들어가 있는 자본주의에서 돈과 영향력을 만들어내는 방법 이런 것들을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인 거거든요. 누군가 저보다 훨씬 온라인 마케팅을 잘 알고 광고를 잘 알고 특히 마케팅 본질 같은 거 얘기할 때는 저 여현주님 같은 분이 쓰신 글을 보면서 어마어마하죠. 너무너무 인사이트가 크고 좋으시다고 네.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과도 같이 할 수 있고 저런 분들과도 같이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형체가 없는 사람인 거죠. 근데 형체가 없는데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광영님이 가끔 이제 개인적인 글을 쓰시거나 할 때 그때부터 이제 팬이 된 거죠. 뭐 지식의 세계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아닙니다. 네. 얼굴 빨개졌어요. 훈훈하다. 네. 두 분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왜 두 분이 서로 그렇게 서로의 팬이라고 자처하시고 네. 그리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어떤 훈훈함이 오가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람이 이제 조언이라는 게 어떤 딱 특정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도 필요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마음에부터의 위로 같은 게 필요할 때도 있고 그냥 내가 이런 상황이야 라고 좀 허심탄회하고 얘기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네. 이제부터 두 분이 네. 서로의 베프가 되셔서 그런 점들을 좀 터놓을 네. 수 있는 관계가 되면 어떨까. 저요 좋죠. 네. 영광입니다. 네. 결이 잘 맞는 사람이 만나기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네. 이걸 인연으로 해서 두 세상 분이 제일 까다로운 사람처럼 생긴 두 사람인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잘 만나신 것 네. 같아요 오늘. 네. 저 그래서 너무 이번에 불러주셔서 네,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와, 그 영광입니다. 첫 회에 이렇게 자리를 네. 그것도 영광입니다. 네. 그러면. 네. 이게 저도 사실 말을 아끼고 있었는데 되게 많은 생각이 나지만 사실 제가 이렇게 두 분 제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분들이세요. 제가 한참 부족하고 근데 이제 여기서 약간 무책임이라는 어떤 그 단어의 힘에 기대해서 살짝 네. 제가 저 지극히 제 주관적인 거를 말씀드려 네네. 보면 화타라는 그 모두가 아시는 그 저기 의사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 한의사 중국 한의사 그 화타가 되게 저기 정말 뛰어난 명의로 알려져 있는데 조조가 이 세상에 당신보다 뛰어난 명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한 얘기가 있어요. 워낙에 잘 아실 텐데 제 위에 형이 두 사람 있는데 제일 첫째 큰 형이 훌륭한 명의고 두 번째 형이 그 다음 명의고 제가 세 번째입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거꾸로 물어봤어요. 그러면 왜 그 두 형은 저기 그 지금 뭐 화타 자네만큼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냐라고 하니까 화타가 저는 사람이 큰 병이 일어났을 때 그때 그 사람의 병이 있는 걸 알고 갖은 고생을 하면서 고쳐줍니다. 자, 그런데 위에 첫 번째 큰 형은 그 사람의 가벼운 안색, 얼굴색만 보고도 이 사람이 나중에 큰 병이 있을 것을 미리 감지하고 미리 고쳐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래 두 번째 형은 그보다 좀 더 가벼운 기침할 거나 좀 가벼운 병으로 발전했을 때 그걸 고쳐준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때도 모르고 큰 병 났을 때 그때 고쳐준다는 거예요. 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되게 의사 같은 분들이세요. 그 당시에 종합병원이군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그 사람이 정말 필요하고 원할 때라든지 그런 그 사람한테 조언을 베푸고 손을 내밀어야 될 타이밍이 있는 게 아닐까 이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그리고 풀리지 않은 숙제가 하나 있어요. 뭐예요? 이렇게 조언을 진심으로 해주고 정말 도와줬는데 고마운 거 모르고 뭐 원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있죠. 그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되죠?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무책임하게 얘기를 하면 익명으로 저격을 하시는 건 어때요? 전 무책임하니까요. 그냥. 나 속 지금 시원해지겠다. 그 얘기 하시는데 뜨끔했어. 아 진짜요? 네, 세컨드 아이디로 한번 그거 한 적 있었거든요. 아니 예전에. 근데 나 자신은 스트레스 해소가 중요하거든요. 그 사람들 뭐하러 생각해요? 내 제가 생각도 안 해주는데. 어느 날부터 페이스북에 그 우울한 날 포스팅을 지금 최대한 줄였거든요. 이제 이게 사회적으로 필요한 포스팅을 하게 돼야 되니까 저의 사회적인 일 때문에. 근데 예전에는 그냥 제 얘기를 쓰는 거예요. 굉장히 우울하니까. 그럼 연락이 와요. 내 얘기냐.
이게 진짜 스트레스더라고요. 저도 똑같이 경험을 한 게 뭐냐면, 저도 요즘에는 그 우울한 얘기 잘 안 쓰거든요. 네. 썼다가 새벽에 썼다 지워요. 저도 자주 그래요, 네. 사실. 잠금 근데- 만들어 놓고. 예, 네, 맞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갑자기 연락이 와요. 너 왜 내 얘기 거기다 썼어? 이런 식으로. 나 돌려간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나 아니고 내 얘기거든요, 그게. 근데 이게 되게 사실 사람들은 다 공통돼요. 맞아요. 슬프거나 힘들거나 이런 것들은 어느 지점 되면 다 공통적인데 이것들을 갖다가 아주 디테일하게 쓰면 그 사람을 저격하는 글이 되겠지만 저격할 건 그렇게 쓰겠죠. 아시겠지만. 저는 네. 대답도 못 하겠는 게요. 제가 페이스북에 저 보시라고 자주 글 쓰는 거 알아요라는 말을 몇 분이 하세요. 아. 근데 그걸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대답도 못 해주겠어요. 여기서 내가 아닌데? 라고 해봤자 무슨 아니세요라고 이미 그 사람은 봐버렸잖아요. 보고 싶은 걸 보죠.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를 보는 게 아니죠. 그쵸. 그건 사실 여러분이 일부에서 말씀하신 나 지금 너무 외로워. 굉장히 우울해. 나 너무 지금 뭐 두려움이 많아. 이 상태의 가장 약한 내가 나온 건데 그 약한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손이 아니라 이제 손가락질하는 거죠. 맞아요. 소금을 뿌려요. 네, 그러면 오히려 더 심한 상황이 발생하니까 이제 그런 거를 안 쓰려고 노력하게 되더라고요. 특히나 사람들이 오해할 것 같으면 썼다가 다시 지우고. 근데 이것도 나니까 삭제하기 싫어서 잠금으로 두는 게 저는 저를 보고 싶거든요. 맞아요. 네, 그게 있어요. 아, 너무 재밌다. 이게 네. 저기 그 본인의 사진을 자주 올리시잖아요. 네네. 그 다음에 글 쓰시고 그게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진짜 저기 관종이라고 하죠. 네.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니라 어떻게 느껴졌냐면 방금 그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자신을 보고 싶다. 그게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히 알려면 거울에 자기를 비춰보는 것처럼 그 무언가 거울 역할을 해줄 게 필요하거든요. 그게 SNS의 글 같은 거. 불과 어제의 나, 3년 전의 나를 내가 비춰보려 그러면 필요하잖아요, 그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근데 이제 그런 말씀 하시니까. 저는 좀 보시면 나중에 지켜보시면 아시는데 그 사진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몇 개월 지나면 다 삭제를 해요. 특히 얼굴이 나온 사진들은 삭제를 해요. 저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순간에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만나보시면 대부분 말씀하시는 게 되게 무서우실 줄 알았는데 되게 날카로울 줄 알고 뭐 신경질적일 것 같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또 안 그러세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이도 뭐 많으니까 되게 등치도 있고 막 이럴 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분들한테 이제 선입관을 깨는 부분들로도 보여드리고요. 또 어느 날 내가 결심을 했는데 너무 좀 이렇게 쉽게 보지 말았으면 좋겠어라는 걸 이제 사진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워요. 지우는 이유는 또 그 사진대로 보일까봐. 그러니까 정말 복잡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사실. 저는 그 지금 얘기하신 거에 거의 120% 동감이 돼요. 저도 마찬가지로 사진 올렸다가 지우고요. 영상도 올렸다 지우고 글 썼다가 너무 시니컬하다 싶으면 지워요. 왜냐면 본 사람들은 어쨌든 본 거고 근데 그거를 보는 타이밍이 있거든요, 사실. 이 사람이 지금쯤 시간엔 이걸 보겠다. 근데 그 사람한테 진짜 해주고 싶은 얘기야. 근데 이게 따뜻한 얘기가 아니라 어떤 것들은 되게 좀 시니컬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이게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한테 태그를 해서 보여주자니 모두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활동하는 시간에 이거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써놨다가 시간이 지나면 저도 이렇게 지우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이 확인했구나. 많이들 그러시는군요. 네. 저도 자주 그러는데. 네. 저는 그 미나리님 팬이기 때문에 가끔 가다 가면은 왜 없어졌지 이 글이? 이거 그쵸, 좋았는데? 그런 거 많죠. 예, 그런 거 네. 많아요. 맞아요. 저는 뭐 특정인보다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이게 얼만큼의 파급력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을 믿고 네. 말씀드린다면 제가 누군가를 디스하는 글을 쓴다면 다들 아시는 것처럼 업계 디스를 하지 특정인을 디스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스타트 업계가 어쩌다, 뭐 특정 업체가 어떻다, 특히나 뭐 돈 빌리는 게 사업인 줄 알거나 사업가 놀이하는 게 사업인 줄 아는 사람들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뭐 광영님하고 잠깐 댓글로 주고받았지만 이게 바닥을 쳤다의 바닥은 바닥이 아니에요. 지하 1층 맞아요. 또 있고 2층 또 있고 맞아요. 저기 네. 예, 무적행이 있는 거거든요. 자기 손으로 뭐 돈 10,000원짜리 뭘 팔아보지도 않았으면서
남의 돈을 너무 억을 쉽게 얘기하는 것 같고 네. 예, 그래서 디스하는 경우는 있어도 누군가를 디스할 만큼 그렇게 마음이 모질지는 않습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종종 해요. 저도요. 네. 그 박제도 해요, 저는. 그래서. 너무 좋다. 아까 말씀하신 거대로 제가 사실 온라인에서만 그 이미지만 알고 있어요. 물론 그것도 박정윤님의 또 다른 이면이시겠죠. 그래서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물론 어렴풋이 실제 만나면 아니시겠지라는 건 제가 이제 많은 경험해서 근데 어떤 분이 나오실지 실제 분이 나오시는 거니까 되게 많은 못을 가지고 있는 어떤 분이 나오실지 이게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이랬는데 실제 딱 뵈면 정말 섬세하셔 델리티케 그 하시고 또 상대방에 대한 뭐랄까 배려? 그렇죠. 그게 딱 느껴지시는 분이시라 역시 네. 그런 게 있구나. 감사합니다. 맞아요. 좋게 봐주셔서. 아닙니다. 저도 얘기 들으면서 세심, 배려 이 두 글자가 딱 떠올랐어요. 리키님이랑 너무 똑같이. 네. 그래서 이렇게 여기 같이 합류하게 되셨구나. 첫 화에. 정말. 네. 너무 예, 좋네요. 제이크님 팬이라서. 베풉니다 이제 두 분을. 제가 맺어드렸어요. 네. 어유, 감사합니다. 네. 무책임하지만 저희가 잘 친분을 나눠가도록 꼭 한번 하겠습니다. 나중에 옆에 모시고 영화를 보고 싶어요. 너무 그 좋은데요? 영화를 본 다음에 네. 이제 커피를 제가 사드리면서 네. 일장 연설을 듣고 싶어요. 네가 지금 본 영화를 이러면서. 저는 그래서 노무댐님하고 영화 보는 거 되게 좋아해요. 두 분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네. 제가 그냥 어이가 없어서 웃었어요. 이런 분들이 정말 있구나. 저쪽에서 쿵하니까 이쪽에서 짝이 되고 갑자기 이쪽 카테고리로 넘어갔는데 사전에 내가 봤을 땐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저기까지 얘기가 갈 수 있을까. 저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되게 무서워해요. 짧은 지식으로 절대 아무것도 말하지 말아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저희는 그냥 영화 지식만. 너무너무 인생이 풍요로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냥 아는 것만 얘기하는 거죠 서로. 그렇죠. 네. 실수하지 않을 정도로만. 네. 그리고 사실 이렇게 방송할 때는 다 얘기를 못하지만 둘이서 얘기할 때는 막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막 그러면서. 네, 근데 네. 너무 오늘 아까 몽롱했어요. 방송을 들으면서. 네, 되게 좋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환상 특급입니다. 이런 모두로 환장하게 하는 그런 환상 네. 특급. 네. 자, 저희가 네. 아직 홍보를 많이 드리진 못했지만 그 청취자 사연을 받고 있어요. 네. 청취자 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또 미나리 소장님께서 무책임하게 또 상담을 해주실 거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 2개 준비해 오셨나요? 네네. 일단 먼저 사연부터 읽어드리면 될까요? 네네. 네. 다훅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몇 주 전 여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친구로 지낸 건 2년 정도, 그리고 사귄 건 3년 정도 됩니다. 5년간 저와 정말 친했던 친구와 이별했는데요. 헤어지고 나서 결혼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더군요. 저는 사실 결혼이라는 제도가 현대사회에서 아직도 유효한 제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결혼을 해서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네요. 어떤 분들은 제가 아직 철이 덜 들어서 이런 말 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뭐 그 말씀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철들 필요는 없지 않나요? 사랑이 정말 몇십 년간 지속될 수 있는 건가요? 예전에 봤던 어떤 대학의 연구에서 사람의 사랑의 지속 시간은 18개월에서 30개월이라고 하더군요. 저의 지난 연애 기간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결혼이라는 제도가 인간의 평균 수명이 보잘것없을 때 만들어진 제도 아닌가 싶네요. 평균 수명이 길어진 이 시대에 결혼을 강요하는 문화가 아직도 유효한 걸까요?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를 하면서 여성과 남성 그리고 아이도 행복한 삶을 살긴 힘든 걸까요? 프랑스같이 싱글맘, 싱글데디 그리고 워킹맘, 워킹데디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쉬운 사회일수록 결혼율이 낮은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결혼을 강요하는 문화권들, 미국이나 한국의 이혼율이 높은 것도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답이 없는 고민인 걸 알고는 있지만 그냥 다른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했어요. 살벌하게 무책임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또 고민 생기면 사연 보내겠습니다. 이러고 마지막에 해시태그가 결혼은 미친 짓이다.
답이 나왔네. 아, 그니까요. 이걸 네. 뭘, 이게 왜 고민이에요? 답정 넣으신데. 네. 역시 질문 속에 답이 있다는 네, 그러니까요. 말씀. 아이, 뭐, 그냥 결혼 안 이거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기 이거 진짜 궁금한 이 의견에 대해 정말 궁금한 분이 계십니다. 저희 중에 유일하게 결혼하신 그러니까요. 저만인가요?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음. 이미 씨 그 저희 상담소 좀 이렇게 여기 한 패널로 들어오셔서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결혼은 미친 짓이죠.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질문하신 분이 결혼 아직 안 해보셨잖아요. 네. 결혼과 사랑이 같이 버무려져 있는 시간은 길지 않아요. 사랑과 결혼이 함께 공존하는 시간은 분명히 길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런 말씀하시죠. 정 때문에 살아라는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시는 말씀이 니네 때문에 못 헤어졌어라는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을 미친 짓 맞으니까 안 할 자신 있으면 안 하면 되는데 결혼하고서도 그 사랑의 유효 기간이 끝난 것 같으면 빨리 요즘 유행하는 돌싱이 되시는 것도 맞고요. 근데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좀 굉장히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가 없게 돼요. 그 아기를 뭐 프랑스나 어떤 유럽처럼 사회적으로 싱글맘, 뭐 싱글데디를 지원해 줄 수 있다. 이게 한국에 있다고 해도 아이의 입장이 돼보세요. 그 아이가 엄마 혼자한테서 키워주고 아빠 혼자한테서 키워줘도 문제 없는 건 엄마 아빠 입장이죠. 아기의 입장은 아닌 거죠. 아기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의 사랑이 함께 필요한 거죠. 제가 결혼 11년 차가 됐는데 제가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제가 처음으로 행복하다는 말을 했어요. 행복하다. 저희 부모님도 한 번도 못 들어본 말이에요. 저 어렸을 때부터 약간 정신병도 있고 조숙해서 애가 이상했는데 어느 날 소파에 앉아서 분유를 먹이는데 너무 완벽한 거예요. 내 집이고 내가 먹이고 싶은 분유고 내가 입히고 싶은 옷을 입히고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시간을 쓸 수 있는데 이게 완벽한 거예요. 근데 아기가 너무 예쁜 거죠. 그러니까 다인아 아빠는 너무 행복해라고 말을 했는데 와이프가 그걸 듣더니 화를 내는 거예요. 왜 행복하다는 말을 그전엔 하지 않았냐.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부모님도 못 들어봤을 얘기라고. 근데 정말로 그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결혼은 돈 거든 뭐든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이게 결혼을 하는 게 맞냐 틀리냐 이거는 남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서 그러는 거잖아요. 사회를 의식하고 살아서 그런 거고 그걸 의식하는 거를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있으면 안 하면 되는 거고 이겨낼 용기가 없으면 그렇게 안 했을 때 불행해질 거니까 해야 돼요 결혼을. 예. 근데 결혼하고 나서 정말 이게 아닌 것 같으면 돌싱이 되시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 주변의 상황을 봤을 때 사회가 안 건드려요. 안 건드려. 결혼하라고. 그전엔 결혼하라고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돌싱이 되면 이제 결혼하라고 잘 안 건드려요. 그러나 아기가 태어나면 예, 그거는 전혀 새로운 영역의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좀 한마디 더 덧붙이자면 그 이제 고민을 보내신 분이 신경 쓰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보면은 뭐 이게 틀리지 않나요? 뭐 규범은 어떻습니다라고 이게 여러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마음은 이해가 돼요. 왜냐면 계속해서 만나고 헤어지고 반복을 했고 그 여자친구가 기간이 길었어요. 근데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다홍님한테 본인은 진짜 책임지고 싶었냐는 거죠. 네, 본인이 진짜 책임을 지고 싶었냐는 거예요. 근데 그 책임을 진다는 거는 되게 이타적 행위예요. 맞아요. 근데 사랑이라는 거는 되게 이기적 행위예요. 왜냐하면 내가 행복해야지 결국에는 상대방도 행복해질 수 있는 그 기반이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상대방도 본인이 행복해야지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서로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이기적 행위와 이타적 행위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그 기간이 18개월에서 30개월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 지치거나 아니면 서로 적응을 하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얘기하셨듯이 적응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이제 정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렇지만 전 저희 아내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결혼 생활이 너무나 만족스럽고. 이 부분 자르죠. 갑자기 수습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근데 저 이게 그냥 여담으로 말씀드리는데 네. 광현님하고 똑같은 얘기를 후배들한테 하거든요.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냐? 사랑은 짝사랑이다. 내가 저 사람 사랑하는 거고 저 사람이 나 사랑하는 건데 그게 공통적으로 똑같은 색깔일 수는 없는 건데 맞아. 우연히 내가 저 사람 사랑한다고 느낄 때 저 사람도 나를 사랑하는 그 짝사랑이 맞춰져서 사랑이 돼버린 거지. 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계속 기대 불일치가 발생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불행하죠. 네. 가장 완벽한 사랑은 짝사랑이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렇기 그 때문에 짝- 같이 예. 사랑해주는 사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맞아요. 만나야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자기 사랑에 만족해야 돼요. 그렇죠. 네. 제가 볼 때도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상대방한테 뭔가 저 사람이 바뀌겠지, 나를 봐주겠지, 저 사람이 뭔가 우리의 시간이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알아주겠지 하는 그 마음이 앞서면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고통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고민들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무책임하게 얘기 드리자면 이걸 먼저 잊으세요. 네. 이걸 잊고 그냥 감정에 이끌리는 대로 사랑을 하세요. 결혼이라든가 뭐 이혼이라든가 종인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듯이 그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경험하지 않고는 사랑이 미친 짓이다. 결혼이 미친 짓이다. 지금 다옥님이 얘기하실 수 있는 건 사랑이 미친 짓이다시 결혼을 안 하셨기 때문에 결혼이 미친 짓이다까지는 아직 얘기하시면 안 돼요. 맞아요. 네. 결혼하시고서 또는 결혼할 상대랑 오래가는 비결 하나를 말씀드리면요. 네.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많이 쓰는 말이 나오면 돼요. 고부간의 갈등을 없애낼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해요. 뭔가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와이프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 고맙다. 정말 중요해요. 좋다. 네, 네. 저도 저희 와이프한테 가장 많이 갖는 감정과 말이 고맙답니다. 네, 나를 이렇게 인정해줘서 고마워. 내 자식을 이렇게 인정해줘서 고마워. 네. 그거를 느끼기 시작하면 고맙다는 말을 들으면요. 우리 시어머니가 저러시면 안 되는데 해도 좀 말을 아끼게 되고 그럼 표현이 또 순화돼요. 그럼 그 관계가 오래 가죠. 네, 적과 동침하는 방법 아니다. 네, 이건 살리는 걸로. 그리고 그러니까- 동거하고 결혼의 차이에 대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뭐가 다를까 이렇게 하실 거예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거와 결혼의 차이? 가장 큰 차이가 있죠. 뭘까요? 일단 그 행위 자체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최근 같은 경우는 동거해도 이쪽 양측 부모님이 모두 알고 가족도 아는 경우도 많고 이미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굳이 결혼하지 않죠. 그런데 뭐가 차이가 있냐면 약속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게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해요. 음. 그리고 아까 그 이렇게 좀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왜 저는 거절을 못 하나요? 라고도 그 말과 이 갑자기 이게 어떻게 이어질 수 있어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전 이어진다라고 보는 게 뭐냐면 확신할 수 있는 거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감정, 생각, 그 다음에 자기가 그동안 경험한 것들이에요. 근데 한 발짝만 벗어나면 서로 다른 또 다른 그리고 나와 같은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이 막 이런저런 얘기해요. 내가 결혼해봤는데 미친 짓이고 내가 회사 다녀봤는데 이렇고 조언 이렇고 저렇고 했는데 그거는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거는 그들의 경험과 판단, 생각, 룰은 제 것이 아닌 거예요. 네, 자기만의 맞는 답, 자기만의 답는 어떤 감정을 자기가 스스로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한 인간을 태어난 하나의 숙명 같은 걸 텐데 정확히 짚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지극히나 개인적인 감정인 거죠. 그래서 나 너 정말 사랑한다. 진짜인 건데 그 상대방한테 그걸 기대하거나 강요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월권행위니까. 그래서 어찌 말하면 근데 결혼이라는 건 또 다른 거죠. 네,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분명히 너 나랑 다른 사람인 거 아는데 내 마음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아니면 나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너랑은 평생 같이 갈 거야. 이렇게 해서 약속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서 상호 합의에 의해서 깨질 수 있긴 하겠지만 그게 이제 그게 동거와 결혼의 차이가 아닐까. 그렇죠. 일단 전제 자체가 어떤 상황이더라도 함께 가자 이런 느낌인 더 거죠.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법적인 장치가 있냐 없냐예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동거하고 결혼의 차이를 생각해 보다가 그러니까 연애와 동거 그리고 결혼 이렇게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다가 약간 전세랑 매매 차이 같기도 했어요. 네. 전세. 어째서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큰 비슷한 어떤 느낌들이 뭐냐면 전세도 지금 이 집에 거주는 하잖아요. 근데 이 집에 뭐 세부적인 뭐 관리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는 상태로 거주만 딱.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만 취할 수 있죠. 네. 그 집이 뭐 어느 부분이 망가져도 뭐 이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차피 고쳐줄 거고. 그리고 계약된 기간 동안 지내다가 뭐 여기가 더 좋으면 더 연장해서 지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는 이제 더 좋은 집 혹은 다른 지역에서 살고 싶어. 내가 원하는 다른 조건으로 맞춰서 그러면 다시 언제든지 이동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주위에서도 실제로 정말 전세만 고집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 자유롭게 좀 원하는 곳으로 이사 가능한 것들도 그렇고 아무튼 인생은 기니까 좀 여기저기서 살아봐야 되지 않겠냐. 네. 네, 그런 사람이 있었고 무조건 또 매매가 안정적이라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이 집을 애착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부분으로 수리를 해나가죠. 이건 이렇게 만들어볼까? 여긴 이렇게 뭐 베란다를 터볼까? 뭐 이런 식으로 내 입맛에 맞춰서 변화하잖아요. 그리고 이 집에 대한 책임이 있고 법적으로도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되죠. 그래서 책임감? 손은 많이 가긴 하는데 손이 많이 가. 네, 그만 어쨌든 내 거잖아요. 내 집이라는 안정감. 그리고 2년 후에 이사 가지 않아도 돼. 막 굳이 계약하지 않아도 돼. 그리고 집값이 오를까봐. 그러니까 그 전세일 때 올라서 계약할 때 다시 지불해야 한다거나 이런 위험 부담이 조금 적지만 이제 매매의 단점은 그거죠. 이 집이 가격이 뛰면 굉장히 좋지만 그러니까 선택을 결혼 야. 아니 투자가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내가 좋은 방향으로 같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나면 내 인생도 같이 행복해지는 거죠. 업그레이드 되고요. 근데 내가 선택을 잘못했어. 나랑 맞지 않는 배우자를 어떻게 뜯어 고쳐보려고 했는데 안 돼. 그리고 집값도 막 떨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결혼을 해보시면 정말 정확해요. 그러니까 동거인이라는 말은 결혼하기 전에도 쓰고 결혼하고 나서도 법적으로도 법적 그쵸. 동거인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동거 상태, 결혼 전 상태는 남과 여가 하나하나예요. 근데 결혼하게 되면 공통분모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가문, 그러니까 집안. 아까 말씀하신 투자 대상이죠. 이거 약간 비슷한데 즉 서로의 신분과 역량이 각자에게 법적으로 귀속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배우자의 법적 책임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혜택도 같이 누리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한 가문에 소속이 되면서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는 장치 또는 네. 기대의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스타트업의 밸류에이션 같은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게 근데 정확해요. 제가 어느 날 충격적인 얘기를 한번 들었는데 자수성가한 사람이 싫다는 20대 여성이 있었어요. 왜요? 왜 싫으냐라고 물어보니까 자수성가한 그 사람이 망하면 끝나잖아요. 전 집안 좋은 사람이 좋아요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이야기 저도 예. 비슷한 얘기 들어본 적 있는 것 근데 같아요. 이게 여성분만 그런 게 아니라 20대 초반의 남자 대학생들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집안이 좋은 그 여자친구, 집안이 좋은 배우자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와. 근데 저도 비슷한 얘기 좀 많이 들었고요. 또 반대로 그 사귀던 여자친구한테 그 거꾸로 비슷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 집안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때는 그게 되게 화가 났었는데 어느 한면으로 이해도 돼요. 예. 왜냐면 막내 동생이 이제 여자 동생인데 결혼할 때 저는 또 그 매제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또 그거 살폈거든요. 왜냐면 내가 데리고 살지 않고 여러 가지가 없지만 내 동생이 고생하지 않길 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매제는 페이스북 담벼락에 그 당시 심정을 또 절절하게 썼겠군요. 아 진짜 얼마나 오지랖을 부리는지 내가 정말 집안이 안 좋은 게 왼수다 왼수 막. 아유 집안 좋아요. 괜찮아요. 아, 그렇구나. 네, 동생이 그리고 저희 팟캐스트 듣고 있고요. 오늘 빵 드신 건 지금 그 대전에 계신 김수정 씨인데 제 동생이 사주신 겁니다. 김수정님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었어요.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예, 지금 들었던 이야기는 잊어주시고 빵은 참 맛있었습니다. 아무튼 네. 동거나 결혼은 이제 본인이 선택할 몫이고 그걸 하는 이유나 안 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 판단 기준이 다르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아까 사연 보내주신 분이 뭐 육아와 일과 병행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은 고민들을 한 번에 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처럼 결혼 생각 없을 때 할 고민이 아니에요. 맞아요. 예, 나중에 정말 결혼하고 싶은 상대가 나타났을 때 그때 가서 이제 이것저것 고민을 하고 그리고 배우자랑 같이 상의해서 풀어나가야 될 고민들인 거예요. 그 전까지는 결혼에 대해서 굳이 부정적인 생각 가지실 필요도 없고 뭐 만약에 동거를 원하신다면 같은 가치관을 지닌 여자친구를 만나시면 돼요. 예, 그러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조금만 더 덧붙일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상하게 결혼할 때는 본인이 계획한 대로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거꾸로 다시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본인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계획대로 살아왔는지 한번 궁금해요. 저는 그게. 그렇게 안 돼요. 네, 본인이 가고 싶었던 대학교에 가셨는지, 본인이 가고 싶었던 회사에 가셨는지, 본인이 하고 싶었던 사랑을 했는지, 본인이 뭐가 먹고 싶다고 그래서 갑자기 프랑스에 가가지고 뭔가를 먹을 수 있었는지 절대 안 그렇거든요. 그리고 어떤 것들은 다 한꺼번에 고민하지만 순차적으로 와요.
하나씩.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에 고민 많죠. 여자친구 만나면서 결혼까지 고민하다면 그것도 되게 많이 오는데 이게 지금 한꺼번에 고민이 오지만 실제로 경험을 하시면 동생이라든가 주변의 친구들이라든가 결혼한 커플들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씩 순차적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너무 깊이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계획대로 맞아요. 안 됩니다. 이거는. 지금 너무 한꺼번에 많은 생각을 하셔가지고 과부하 네. 걸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부정적으로만 자꾸만 이게 가는데 네. 저도 결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맞아요. 저도 결혼할 줄 몰랐어요. 특히 올해 이렇게 갑자기 하게 될 줄 정말 몰랐고 네. 지금 이제 예비 남편이라 그러죠. 그 남자친구와도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뭐 만나 마라 뭐 맨날 싸웠어요. 네, 그래서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그리고 뭐 인연이면 저절로 그렇게 흘러가더이다. 그러니까 미리부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세요. 그리고 좋은 분 만나서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사연이 하나 더 왔습니다. 네. 직장 생활 7년 차 어느 평범한 여자입니다. 같은 직장에서 지금 5년째 일하고 있는데 사춘기가 왔는지 일하기 싫습니다. 사춘기 극복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맨날 놀고 싶어요. 크크크크. 안 놀고 싶은 사람 계세요? 저 맨날 놀고 싶어요. 네, 전 실제로 놀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일부에서 얘기했지만 우리는 항상 자고 싶어요, 그냥. 그러니까요. 네. 네. 맞아. 지금 저기 뭐야 맨날 민둥 침대에서 그냥 안 나가서 누가 먹을 거 갖다 주고 만원씩이나 게임기 갖다 주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 방에서 그냥 가둬달라고. 방에다 가둬주면 게임기 있지, 영화 볼 수 있지, 그러니까 그냥 일도 그냥 문틈 있잖아. 문틈 밑으로 누가 이렇게 의뢰해서 이렇게 싹 넣어주고 나중에 일 다 해서 인터넷으로 보내잖아요. 그러면 문틈으로 이렇게 돈 이렇게 싹 넣어줬으면 좋겠어. 저도 비슷해요. 네. 저도 그러니까 저를 행복하게 만드는 모든 요소들은 방 안에 다 있어요. 맞아요. 냉장고 빼고 네. 냉장고는 부엌에 있으니까 그냥 방 안에 있으면 그냥 행복하거든요. 이게 음악 얼마나 이게 듣고. 신기합니까? 이런 분들이 지금 여기 바깥으로 다 나와 있잖아. 굳이 이런 것도 하고 지금 있어요. 말씀하신 거에 답이 있는데 네. 그분이 바로 지금 그 방에 5년 동안 계시다가 네. 지겨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음. 거꾸로 말하면 즉각적으로 이걸 환기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거든요. 새로운 그러니까요. 세상을 만나고 싶으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새로운 동호회 활동을 해본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이제 페이스북 같은 걸 통해서 그룹 활동을 해본다든가 지금 여러분들이 모이신 것처럼 그럼 새로운 세계가 열리잖아요. 와. 그럼 다른 일들이 벌어지죠. 매너리즘은 익숙함의 결과니까. 편하니까. 네. 심심해지는 매너리즘 발생하는 이유가 익숙한 게 계속 가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계속 뻔해지잖아요. 모든 게. 꿈이란 아까 말씀하셨던 그 꿈과 같은 판타스틱한 것도 없고 모든 게 뻔해지기 시작하고 예측 가능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재미가 없죠. 그렇죠. 제일 좋은 행동 부여, 동기부여는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좋은 지금 방법인 만나는 것 남자친구 있으면 빨리 버리시고 다른 남자친구를.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네. 같아요. 그러네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최고입니다. 네. 이렇게 열마디를 했는데 한마디로 아니 그리고 당연했어요. 이 직장 생활에서 그러니까 지금 주로 생활하는 곳이 직장이니까 그렇지 모든 답을 직장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방금 말씀하신 게 그건데 뭐 취미생활 새로 만들거나 남자친구 새로 사귀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고 자꾸 자아실현이라는 걸 직장 안에서 하려고 그러니까 힘들죠. 근데 인생 목표가 직장이 아니잖아요. 직장은 그냥 내가 행복하게 사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금전적인 요소를 벌기 위한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해주신 것을 제 식대로 좀 덧붙이거나 이야기를 바꿔보면 뜬구름 우리는 나오나요 또? 네, 이미 뜬구름. 이거 지금 뜬구름에 뜬 감귤 입장에서 말씀드려보면 네. 흔히 우리는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몸이 움직이는데 익숙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니까 뭐 먹고 내가 지금 저기 뭐 슬프니까 울고 하는 게 가까운데 그 반대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심심하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으니까 뭔가 좀 재밌는 것이 나의 감정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새로운 사람 만나보거나 자기의 환경을 바꿔보거나 그러면 감정이 거꾸로 뒤따라가기도 하거든요. 그거는 저기 다이렉트로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뭐 바텀업도 일어나는 일종의 인터랙션이 벌어지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해요. 되게 이런데 몸과 마음은. 그래서 한번 새로운 시도 그럴 마음이 없는데 해보세요. 그러면 그런 마음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저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아유. 한마디만 해도 돼요. 얼마든지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고 마이크 가까이 해주시기 대시고 바랍니다. 얼마든지. 지금 같은 상황을 많이 보게 되는데
직장 생활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 우리 어렸을 때 엄마가 누구니? 아빠가 뭐 하시니? 그다음 학교 다니면 어느 학교 다녀요? 뭐 전공이 뭐예요? 회사 다니면 어느 회사 다녀요? 이거에 너무 익숙한 거죠. 근데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성인이 되었을 때 우리를 대표하는 이름표는 나의 이름 외에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예요. 근데 대부분 직장 생활을 해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자아실현을 한다는 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일 속에서 자아실현은 가능해요. 일 자체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되게 인간적인 행동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자아실현에 대한 탐구나 뭐 몰입이나 고찰이 되는데 직장 생활이라는 그 관계에 국한되어 있는 것에서 어떤 자아실현을 찾다 보니까 타성해졌고 타인의 어떤 관점이나 행동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에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재미적인 요소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보통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왜 일과만 해? 일을 해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해요. 어제도 했고 내일도 할 것 같은 그 일과 속에서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일을 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드물다라는 거죠. 그 일이 무엇인지 자기한테 어떤 의미인지 그걸 생각해 보면 매너리즘이라는 게 찾아오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 얘기를 꼭 후배분한테 해주고 싶었어요. 좋은 말씀입니다.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네. 저희의 그러게요. 그 무책임 상담소는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제가 무책임하게 그럼 한마디만 더 해볼까요? 네. 제가 직장 생활을 좀 여러 군데서 해봤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 가는 게 기대가 됐던 날들이 어떤 때였냐면 사내 연애할 때. 그거 되게 신나요. 발걸음도 가볍고. 그러니까 이 익명에 보내주신 이 분도 사내 연애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네. 잠깐은 좀 새로워지실 거예요. 네, 공기가 저 사내 연애로 달라지거든요. 결혼했습니다. 와. 명답이었네요, 이게. 그러니까요. 네. 직장 생활 즐거워져요. 제가 면접 봐서 뽑았습니다. 오! 와. 사장이 되십시오. 네. 네, 이렇게 좋은 네. 케이스가 있으니까. 직장이 싫으시면 사장이 되셔서 어. 그렇게 만드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오늘 굉장히 무책임하게 툭툭 답변을 하려고 그랬는데 네. 이렇게 좋은 게스트분도 나오셔가지고 방해 요소가 아니요. 너무 좋은 답변 해주셔서 마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아니, 저는 종희님 집에서 일요일 날 특별히 하시는 일 없으면 계속 초대할까봐. 그러니까요. 그러면 아마 와이프가 애랑 같이 여기 있는 걸 보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귀한 분 모시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그리고 사연 보내주신 분들도 좀 해결이 되셨을려나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는 어차피 해결해드릴 생각이 없었고요. 그냥 듣고 참고하시고 그리고 다른 분들도 참여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인생은 자기 겁니다. 그럼요. 상담 메일을 보내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저는 뭐 한 통 올까, 뭐 두 통 올까 이제 이러고 있었는데, 네. 세 통이 왔군요. 예. 세 통 왔습니다. 그 메일 온 것들 중에서 저희가 골라서 사연을 읽어드리기 때문에 사실은 약간 너무 고민스러운 거는 저희가 아직 고민을 더 해야 돼요. 네. 한 2주 정도 더 고민을 해보고 그때 또 답을 드리거나 아니면은 만약에 시즌 안에 방송을 못 한다면은 저희가 스피노프 식으로 따로 진짜 무책임 상담소가 아니라 책임 상담소를 운영할 테니까요. 거기서 또 사연을 읽어드릴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사연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이쪽으로 페이스북과 저희 팟빵 게시판 통해서 사연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이메일 말고도 양쪽도 같이 사용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바로 소개가 안 됐다 하더라도 나중에 꼭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너무 염려 마시고 지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무책임 상담 감사합니다.